빅팀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친자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친자검사와 관련된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친자검사를 했을 때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30%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외도를 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30%라는 수치 자체도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설업체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친자검사를 맡겼는데 그래도 70%는 친자가 나왔다는 게 저는 오히려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자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자검사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무리해서 뚫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검사를 요청할 정도의 강력한 의심이 들어야만 친자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친자 확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여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과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실제로 외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 범죄 저질렀는지 아닌지 보자면서 갑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를 뒤진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든 아니든 간에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게 디폴트가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TV에서 육아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 모습에 아빠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웬만큼 닮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를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식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친자 검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꼭 자식 얼굴뿐만이 아니라 당시 와이프가 외박을 했다든지 별거 중에 있었다든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간접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해야 친자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자 검사를 의뢰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자식은 99% 내 자식이 아니다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친자가 맞다. 그러면 친자 일치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가 바로 그거죠. 친자 검사를 의무화해서 루틴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일단 저는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자체가 침습적인 검사가 아닌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나오면 검사한다고 주사기로 피도 뽑고 하는데 머리카락 몇 개 뽑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비의 경우도 예전에는 10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10만원대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걸 루틴으로 잡게 되거나 필수 검사에 넣게 된다면 가격이 떨어질 여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결론적으로 몇 %의 아이들은 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아이가 바뀌는 사고도 아주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산부인과가 아니더라도 아이는 바뀌거나 실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박살이 나는 거죠. 만약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이 어디 사고가 나서 몇 주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사람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아직도 법에서는 친자 추정 따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친자를 추정에 의존하고 그 추정을 근거로 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판례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알고 나서 2년 안에 친자 부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법도 있다는 겁니다. 꼭 친자 검사가 아니라 유전자 지문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확대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친자 검사와 유전자 지문 분석은 원리가 비슷합니다. 어차피 친자 검사를 할 때도 STR을 비교하는 건데 STR을 지문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어디 멀리 가기 전에 경찰서에 지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종되었을 때 찾기 쉽게 하는 겁니다. 만약 STR 검사를 표준화시킨 다음 등록을 해서 두게 되면 친자 일치 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실종 아동을 찾는다거나 범죄 수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화된 지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바뀌기 때문에 어릴 때 실종되었던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지문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린애를 납치해서 누가 어디 노예로 수십 년 동안 부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신원 특정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표준화해서 두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출생했을 때 이런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 거죠. 친자 검사를 할 때 여자가 기분이 나쁜 것은 자신의 부정을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루틴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겁니다.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친자 검사를 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손해만 발생하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은 100% 자신의 자식이 맞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황 증거뿐이죠. 자식의 친자 여부는 여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애초에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친자 검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편이 좋은데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친자 검사의 좋은 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자 입장에서 100%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이가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100%가 아닙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바뀌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바뀌어서 40년 이상을 다른 사람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부인과에서 바뀐 딸을 16년 만에 찾았습니다. 법원에서는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게 의미 있습니까? 이전에 구미에서 일어났던 아기 바꿔치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이가 둘 등장합니다만 아이 중 한 명은 죽었고 나머지 아이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아이 중 최소한 한 명은 구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자식을 낳았는데 대학병원의 실수로 정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사례는 아닙니다. 나중에 친자 검사를 했더니 불일치가 나와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무고하고 아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일은 요즘에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불임 클리닉 의사가 기증자 몰래 정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자를 집어넣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당시 조사에 따르면 47명의 자식에게서 생물학적 연관성이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56명 정도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대 200명 이상에게 같은 시술을 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외국의 사례고 다른 병원 사례입니다만 불임 부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정자를 제공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익명의 기증자라고 해서 제공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정자 은행을 통한 것이 아닌데다가 일종의 성폭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사는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에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타와의 불임 전문 병원에서는 최소 11명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거나 환자의 요구와는 다른 정자를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어떤 불임 전문가는 현재 61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예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고 이슈가 된 적도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출생 후 검사에 루틴하게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장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STR 검사를 루틴하게 하는 것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